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살 많은 남편과 반년 전 결혼을 했다가 제대로 식겁하고 현재는 별거 중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정확하게 5개월 조금 지났고요. 결혼하기 전에 좀 더 현명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제가 미친놈을 남편으로 골랐다는 걸 깨닫고 있네요. 뭐 신혼여행 때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설마 제가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이혼을 생각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사실 남편에 대해서는 연애할 때도 유별나게 아끼고 사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약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흥청망청 쓸데없는 데다 돈 쓰는 남자들에 비하면 나는 오히려 남자를 잘 만났다고까지 생각을 했었지요. 결혼 전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만난 남편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매사에 진중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가 졸업한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본인이 몇 년 동안 살던 곳이라 그 지역에서 사는구나 싶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회사와는 거리가 꽤 있었거든요.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거기서 굳이 출퇴근을 고집한 이유도 전부 다 돈 때문이었더군요. 남편 회사 근처에는 일단 집값부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고 평균 물가 역시 대학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쌌거든요. 아무튼 연애를 시작하고 남편의 자취방에도 가끔 놀러 가게 되면서 보니 모든 음식이 거의 인스턴트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돈 아낀다고 양 많고 싸구려 음식들로만요. 지금이야 만난 거 자체가 후회될 만큼 원수지간이지만 그때만 해도 사랑하는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종종 반찬도 해다 주고 챙겨 먹이곤 했죠. 왜 그렇게 한심하게 연애를 했냐고 뭐라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제 성격상 누굴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 데다 돈 아낀다고 궁상맞게 사는 남편에게 쓸데없는 모성애가 발동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 발등을 찍은 셈이지요. 그렇게 저희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사랑을 키워나갔고 남편의 짠돌이 기질이 그리 나쁘게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트 비용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먼저 공용통장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저도 남자한테 얻어먹기만 하면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30만 원씩 각자 입금하고 거기서 데이트를 했어요. 모자라면 5만 원씩 추가로 보태면서 사용하니까 훨씬 깔끔하긴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제가 남편에게 음식 같은 걸 해줄 때 장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공용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엄연히 데이트의 일부라면서요. 거기다 음식 남는 걸 병적으로 싫어해서 라면 같은 것도 좀 넉넉하게 세 봉지를 뜯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인스턴트 식품도 양껏 못 먹었네요. 근데 어이없는 건 공용통장에 있는 돈으로 장을 봐서 해먹는 음식은 또 넉넉하게 합니다. 알고 보니 음식이 남으면 자기가 다음에 또 혼자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였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가 없어서 실소만 나오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마저 알뜰하고 꼼꼼해 보여 귀엽더라고요. 1년 반 가량의 연애 끝에 저희는 마침내 결혼에 이르렀고 정확하게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애할 때 쓰던 데이트 통장은 곧바로 생활비 통장이 되었는데 누구 한 명이 경제권을 아예 가져가는 것보다 그게 저희에겐 익숙하고 편했거든요. 비단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저희는 각자 나눠서 했지요. 제가 요리와 설거지, 쓰레기 버리는 걸 담당하고 남편은 청소와 빨래를 합니다. 솔직히 뒤에 나올 그 문제만 제외하면 집안일이나 부부관계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두세 달쯤 되었을 무렵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저를 불러앉히더니 식비가 토탈 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묘하게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겁니다.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 보통 점심은 각자 직장에서 해결하거든요.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아침과 저녁뿐인데 사실 아침 식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출근하기 바빠서 제대로 챙겨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커피랑 토스트 또는 가볍게 과일이나 샐러드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저녁만큼은 마음먹고 신경 써서 차렸어요. 퇴근길에는 힘들어도 웬만하면 꼭 장 봐서 스테이크도 굽고 갈비나 생선같이 메인 메뉴 하나는 만들어서 줬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식비가 올라가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적어도 한 끼 정도는 제대로 요리해서 같이 먹고 싶었어요. 거기다 생각 없이 비싼 음식 재료들로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나름 예산을 정해놓고 이왕이면 신선하고 저렴한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했거든요.
말이 70만 원이지 제가 했던 음식들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남편이라는 작자가 식비 가지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니 제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냐고요. 돈을 왜 이렇게 헤프게 썼냐면서 타박을 할 때는 진짜 뒤통수라도 한 대 세게 때리고 싶었네요. 남편은 아무리 공동으로 생활비를 붓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돈을 함부로 써도 되냐입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는 지금까지 집에서 총 몇 끼를 먹었는지 계산을 하더라고요. 잠시 후 한 끼당 5천 원 수준이라며 한숨을 쉬는데, 아니 요즘 물가에 한 끼 5천 원이 비싸게 먹는 건가요? 막말로 집에서 제대로 먹는 게 딱 한 끼뿐인데 5천 원이면 오히려 저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이러다간 우리 생활비를 식비로 탕진하겠다는 누가 들어도 과장된 헛소리를 하길래 제가 물어봤죠. 대체 얼마 정도면 적당하다 생각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가 자취할 때 한 달 식비로 15만 원 정도밖에 안 썼다네요. 저는 알겠다고 우리 서로 힘들게 그러지 말고 다음 달 식비로 딱 15만 원만 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밥을 차려주겠다고요. 대신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람답게 해서 먹을 테니까 트집 잡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그 뒤로 상을 따로 차려서 식사 준비를 했죠. 남편은 참치캔이나 3분 카레, 그리고 인스턴트 김같이 최대한 남편이 말한 15만 원에 맞춰서 밥을 차려줬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장봐서 요리해 정상적으로 식단을 차려 먹었지요. 근데 웃긴 건 막상 이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남편 혼자 폭발해서 또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도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 거냐 한바탕 부부싸움을 하고, 저는 결국 당신 밥은 직접 차려 먹으라 했지요. 대신 이제부터는 청소도 구역 나눠서 반씩, 빨래나 다른 모든 집안일도 각자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대체 한 달 15만 원으로 얼마나 잘 차려 먹는지 지켜보겠다 빈정거리는 것도 잊지 않았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차려주는 거나 본인이 챙겨 먹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남들은 부부가 오붓하게 식사하는 저녁밥 먹는 시간이 저희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그렇게 거의 한 달을 서로 고집부리며 보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지요. 아니 돈 모으고 아끼는 것도 좋은데 굳이 먹는 것까지 궁색하게 그럴 필요 있냐고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부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나온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네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동남아 쪽으로 5박 6일로 다녀왔는데, 원래 남편이랑 정해둔 여행 경비에서 100만 원 정도 더 썼거든요. 양가 부모님 선물 하나씩 더 사고 또 여기저기 놀러가도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남편은 신혼여행 때 불필요하게 쓴 돈을 메꿔야 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한다는데, 아니 여러분들은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남편이 지나치긴 했어도 정상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진심으로 남편이 제정신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아, 물론 그렇다고 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곧바로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말씀드렸겠죠. 저는 어떻게든 남편이 정신 차리길 바랬고, 어차피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 가장 확실한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다정하거나 살가운 성격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상식이 있는 어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이미 남편과 저 둘만의 의견 조율은 물 건너 간 상태라 중간에서 잘 정리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시어머니 댁에 남편과 들를 일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토요일 점심쯤이었는데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봐야 한 달에 20만 원 전후로 차이 나는 건데 이걸 이렇게까지 큰 싸움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거기다 무슨 신혼여행 때 쓴 돈까지 들먹이면서 그걸 메꾸니마니 하는 게 어머님은 이해가 되시냐 했더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시어머니의 표정을 싸늘하게 변하더군요. 안 그래도 말투가 사무적인 분이긴 했는데 그 순간에는 정말 얼음장 같은 한기가 서린 목소리로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하시대요. 식비가 얼마가 들어가던 말던 그걸 왜 여기 와서 일러 바치냐고, 15만 원을 주던 150만 원을 주던 그건 니들 둘이 알아서 하랍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남편이 큰 잘못을 해도 시댁에 와서 남편 흉보는 건 세상 멍청한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면서 앞으로 행동거지 똑바로 하라고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본인 아들인 남편한테는 이런 방구 하지 않으시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에 무슨 천군만마라도 얻으냥 남편은 기가 살아서 저한테 꼴 좋다고 비아냥대더라고요.
제가 바란 그림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지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요. 단지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가벼운 주의를 주거나 중간에서 저희 둘이 화해할 만한 분위기만 만들어주시면 그걸로 만족했을 텐데 졸지에 저만 천하의 나쁜 아내이자 며느리로 만들어버릴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때 정신이 확 들었어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상종할 가치고 없는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졸지에 시댁 와서 남편 흉보다 개망신 당한 여자가 돼버린 저는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밥값 30에서 40만 원도 아깝다며 이 사단을 만든 찌질이 아드님이랑은 못 살겠다고 다시 돌려드릴 테니 품에 끼고 잘 사시라 내지르고 나와버렸네요. 혼인신고까지 한마당에 꼴랑 5개월 살고 이혼이라니 솔직히 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고 지끈거리지만 그래도 첫 단추가 이 모양인데 뭘 기대하고 참고 살겠습니까? 혼자서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고 있는데 언제 따라 들어왔는지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더니 그러더라고요. 쪽팔려서 그러는 거면 좋게 말할 때 그만두라고요. 괜히 감당도 안 되는 이혼 타령하다가 나중에 싹싹 빌지 말고 이번 일은 자기가 눈 감아줄 테니까 이쯤에서 항복하랍니다. 진짜 이 정도로 사태 파악을 못하는 인간인 줄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눈치도 없고 앞뒤 꽉 막힌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꾸하지 않고 다시금 조용히 간단하게 짐을 쌌고 남편은 여전히 거만하게 마지막 기회에 운운하며 뒷짐지고 있길래 서둘러 짐 싸서 친정으로 향했고 벌써 2주일가량이 흘렀네요. 처음 일주일은 남편도 열받았는지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조용하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여기저기 이혼에 관해 상담하고 정보를 모으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남편이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두 번 받고 그 뒤로는 아예 차단 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퍼부었거든요. 아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스스로 기어들어올 거라 예상했는데 막상 현실은 진짜 이혼할 상황인 게 확실해 보이니까 멘탈이 붕괴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아버리니까 그 뒤로는 문자며 카톡이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욕설은 기본이고 나중에는 절대로 저를 가만 안 두겠다느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정부모님에게까지 해코지를 하겠다느니 협박까지 하길래 현재는 경찰에 신고해 놓은 상황이에요. 며칠 전까지는 저도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엄청 우울했어요. 그래도 한때는 평생 함께하자 약속했던 남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와 내 부모한테 온갖 막말에 협박을 하다니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진짜 이혼을 할 거면 남편이 신사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저렇게 아나무인식으로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하다네요. 사실 식비 문제로 싸운 걸로 이혼한다고 했을 때 변호사님이 협의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최대한 남편과 이야기를 잘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답니다. 여기에 글로 쓸 수는 없지만 남편이 며칠 동안 싸지른 문자들을 직접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그랬던 것처럼 두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별거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저 쪼잔하고 속 좁은 모습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었는데 막상 궁지에 몰리니 완전 다른 인격이 나온 것 같아요. 내일이면 변호사를 통해 제가 원하는 이혼 조건을 남편에게 보낼 예정인데 남편이 순순히 들어준다면 조용히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히 똥고집 부리고 지금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때는 별 수 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으로 진행할 계획이에요. 제 담당 변호사님이 이혼 사건을 꽤나 많이 해보셨다며 조언을 해주시던데 분명히 조금 후면 남편이 잘못했다며 사과를 할 거라네요.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반응들이 순서가 있답니다. 일단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하면 처음엔 무시를 한답니다. 그리고 화를 내거나 폭력적으로 변해서 상대방이 겁을 먹고 항복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남편이 있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는 이도저도 모두 소용이 없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납작 엎드려 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여자들이 이 사과 단계에서 속아 넘어간다고 저더러 정신 바짝 차리라며 경고해 주시더라고요. 뭐 잘못은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을 반성하고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와이프랑 장인장모에게 협박을 하는 인성이라면 아무리 싹싹 빈다 해도 전혀 믿음이 안 갈 것 같아요. 남편이 어떻게 나와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게 마무리되고 결혼 전에 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뿐이네요.
마무리 잘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